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이 지금 IMF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선진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과 달리 지금 영국의 현실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 몰락의 경고음과 그 구조적 원인을 과장 없이 데이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국 경제가 1970년대 불만의 겨울과 닮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렉시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영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그 속에 숨은 행동경제학적 함정까지 파헤칩니다. 먼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영광과 추락의 역사를 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대느라 금과 외환, 해외 자산을 대거 매각했습니다. 전후에는 미국에 진 빚을 갚느라 배급제까지 시행하며 쇠락했습니다. 1960년대엔 서독, 프랑스, 일본에 차례로 추월당해 제1세계 5위권으로 밀려났죠. 그리고 1976년 영국은 재정 적자와 파운드화 폭락 속에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1978년부터 79년까지 이어진 불만의 겨울에는 고물가와 임금 억제에 반발한 파업으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선진국도 한때의 제국도 시스템이 흔들리면 무너질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 재정전망기관 OBR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낮추고 실업률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S&P 글로벌 PMI 지수는 5월에 50 아래로 떨어지며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했고 12개월간 이어지던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감소와 일자리 감축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 식품 인플레이션은 5%를 넘으며 서민 경제를 압박합니다.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96%로 선진국 최고 수준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5.2%, 30년물은 5.58%에 달해 정부의 차입 비용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습니다. 영란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했지만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올해 2차례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영국 상황이 1970년대 IMF 구제금융 당시와 흡사하다고 경고합니다. 전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 앤드류 센턴스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의 재정과 부채 상황이 그때와 닮았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며 1970년대로의 회귀, 경제적 파멸을 외치고 있습니다. 2022년 리즈 트러스 정부의 미니 예산 사태처럼 국채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반면 영국 재무부는 1970년대식 부채 위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브렉시트 후유증입니다. EU 탈퇴 후 무역 비용 증가, 투자 둔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됐습니다. 둘째, 고부채, 고복지, 저성장의 악순환입니다. 높은 복지 지출은 계속되는데 생산성과 경제 성장은 정체되며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셋째,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 같은 외생 충격입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영국은 유가 급등에 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넷째는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잦은 정권 교체와 재정 규율을 둘러싼 갈등이 국채 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국채 발행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한국은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제 영국 사례를 행동경제학으로 분석해봅니다. 첫째, 정상성 편향입니다. 설마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죠. 영국 사례는 시스템이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부채의 점진성, 이른바 서서히 끓는 물 속 개구리 현상입니다. 국가 재정 위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부채가 서서히 쌓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장의 신뢰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터집니다. 셋째, 준거점과 앵커링 효과입니다. 영국 사회는 과거 세계 1위 제국이라는 기억에 갇혀 쇠퇴를 인정하지 못하고 구조개혁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상황은 한국에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50%대로 영국의 96%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은 아직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생과 고령화로 정부 차입과 의무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합니다. 즉 한국도 당장 위험하다는 과장이 아니라 선진국도 무너질 수 있으니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와 방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경제와 세계 흐름을 읽기 위해 주시해야 할 지표들입니다. 첫째, OBR의 재정전망 보고서. 둘째,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셋째,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
넷째, S&P 글로벌 PMI 지수. 다섯째, 신용평가사의 영국 국가 신용등급 조정 여부입니다. 이 지표들을 주시하며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